산과 나무가 가득한 푸른 숲에서 사람과 자연이 정답게 교감합니다. 병자호란의 주 무대였던 남한산성. 항전이냐 항복이냐 죽음과 치욕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뇌했던 곳인데요. 풍경여지도 오늘은 역사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경기도 광주로 떠나봅니다. 사람이 살았던 곳에는 이야기가 깃들게 되고 그 이야기는 역사가 되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조선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남한산성 행궁. 바로 오늘 여행의 출발지입니다. 이곳은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안에 있는 행궁입니다. 행궁이라 하면 임금님께서 궁에서 나오실 때 임시로 머무는 곳을 행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곳은 행궁의 외행전인데요. 주로 임금님과 신하들의 정치를 하는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이곳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임금과 많은 신하들이 이곳에서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주화파와 척화파가 끝없이 논쟁을 벌이던 장소였습니다. 정치적 공간인 외행전 뒤쪽으로 내행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건물의 규모는 동일합니다. 이곳은 내행전입니다. 임금님의 침실로 이용하시고 개인적 공간으로 이용하시던 장소입니다. 삼단으로 기단을 쌓아 장엄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행궁에서 가장 높은 격식을 갖춘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서 역대 임금님들이 가장 많이 다녀가신 행궁이기도 한데요. 그중에 인조임금께서 무려 이곳에서 46박 47일을 계시다 서문을 통해서 나가신 병자호란 당시 서문으로 나온 인조는 결국 청나라에 항복했습니다. 당시에 고뇌와 슬픔이 서린 내행전을 지나 후원으로 가면 이휘정이라는 정자가 보입니다. 이위정기라는 저 편액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31살 때 쓰신 글씨인데요. 아쉽게도 원본은 아니고 간송미술관에 있던 탁본을 서각 장인께서 그대로 양각하셔서 이렇게 탁본으로 새겨서 편액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읽어내면 역사가 보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은 내행전과 외행전에 비해서 소박한 느낌의 좌전입니다. 좌전이라 하면 종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비상시 한양을 대신해서 이곳을 비상 수도로 쓸 수 있다는 의의를 두고 만들어진 다른 행궁에 없는 곳이 이곳에 있는 가장 특별한 남한산성만에 가진 좌전입니다. 유사시 임시수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건설한 남한산성. 산성의 둘레는 약 12km 정도인데요.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서 방어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는데요. 우익문은 서문에 해당합니다. 서울 광나루와 송파나루 방면에서 산성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성곽은 잘 보존돼 있는데요. 돌의 종류나 성곽을 쌓은 모습은 제각기 다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쌓은 주장성을 기초로 조금씩 증축돼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남한산성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데요. 최고 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성곽 축조 기술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문은 산성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탁 트인 시야와 풍경이 일품입니다. 남한산성에서는 자연이 선사하는 호젓함과 한가로움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량산을 중심으로 여러 봉우리를 연결해 성벽을 쌓았기 때문인데요. 길이 잘 조성돼 있어서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오시게 되면은 5가지의 테마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도 1코스에 해당하는 길인데요. 서문을 지나서 수어장대도 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춘정, 그리고 끝까지 가다 보면 남문까지 이르게 되는 길이 테마길입니다. 장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서문을 지나게 되고요. 이내 수어장대를 만나게 됩니다. 수어장대는 군사적 목적으로 지은 누각인데요. 청량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남아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이곳은 인조 2년 1624년 건축할 때 서장대라는 이름으로 지으면서 1층에 누각밖에 없던 것을 영조 때 다시 2층의 누각으로 옮기면서 이름도 수어장대라고 하여 편액 이름을 바꿨습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4대 장대 중에 유일하게 지금 현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대입니다. 장대라 하면 지휘관이 높은 데에 올라서 군대를 지휘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지금 높이는 한 495m의 아주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어장대 옆 작은 보호각은 우리에게 아픈 역사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곳은 무망루인데요. 영조 27년 광주 유수 이기진이 증축한 수어장대 2층에 4편에 있었던 편액인데 이쪽에 보호각을 지으면서 옮겨왔다고 합니다. 무망루라는 뜻은 우리가 병자호란의 아픔을 잊지 말자라는 뜻에서 영조께서 무망루라는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픔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데요. 해가 저물자 남한산성의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어갑니다. 어둠이 짙어지자 서울이 화려한 모습으로 깨어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 가운데 한 곳이 남한산성인데요. 밤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찬란하게 빛납니다. 남한산성을 찾는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름다운 순간인데요. 역사적 아픔과 눈부신 아름다움이 공존하고 있어 더욱 인상적입니다.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쪽으로 내려오면 지수당을 지나게 됩니다. 누각과 연못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분위기의 밤 풍경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요. 1672년 부윤 이세화가 건립한 지수당.
당시에는 정자를 중심으로 3개의 연못이 있었지만 지금은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향기와 어우러진 아름다움과 한가로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역사와 대화를 나눴다면 이제 자연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연의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해서 만든 생태수목원 화담숲. 자연과 사람이 정답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화담숲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끼원, 그리고 자작나무숲, 그리고 소나무 정원, 분재원, 그 외에 전시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요. 가장 크게 보실 수 있는 전시화단은 암석화경정원에 가시면 화담숲은 암석 하경정원을 비롯한 17개의 테마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노레일이 있어서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 정원은 화담숲이 자랑하는 테마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나무 정원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는 1,300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심겨져 있는 소나무들이 모두 다 육송에 해당이 되는데요. 소나무는 육송, 해송 2개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육송의 특징이 여기 위에 보시면 수피가 붉다는 게 특징이 있는데요. 해송의 나무 껍질이 검은 갈색에 가깝다면 육송은 붉은 갈색을 띠는데요. 내륙에서 자란다고 해서 육송이라고 합니다. 분재원으로 가면 소나무와 닮은 잣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나무나 화초에 사람이 창작성을 더한 분재.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예술작품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오엽성은 저희가 아는 잣나무를 칭하는 말입니다. 소나무는 잎이 2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이 오엽성은 5갈래로 갈라지는 잣나무여서 이제 소나무랑 닮았다 해서 오엽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섬잣나무 종류고요. 실제 잣나무는 10에서 15cm 정도 되지만 이 섬잣나무는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길이로 짧습니다. 숫자가 2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이 나무 수령을 의미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분수령이라고 해서 이 분재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천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화담숲. 우리 숲의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편하게 찾아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느끼기 힘든 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 수많은 생명체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숲인데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여기 화담숲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순수하고 조화로운 자연을 즐길 수 있고요. 긴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에서 맛과 정을 듬뿍 느낄 수도 있습니다. 풍경여지도 다음 주 이 시간 경기도 광주의 2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